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부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한자의 짜인 네 가지를 봤어요. 상형지사, 회의, 형성.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네 가지를 봤고요. 이제 오늘은 한자를 분해해서 한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 부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부수란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일단 네모를 쳐봅시다. 부수란, 한자에서 부수란 무엇이냐? 자, 밑에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한자 자전에서 정리, 분류할 때 공통되는 부분으로 주로 그 한자의 뜻에 관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어디다 밑줄을 치면 좋을까요? 공통되는 부분, 그리고 그 한자의 뜻에 관여한다. 뜻엔 좀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자, 일단 부수는 한자에 꼭 다 들어가요. 부수가 없는 한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자 사전, 이 자전이라는 건 한자 사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자 사전에서 부수로 한자를 주로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려서 많이 찾지만 예전에는 옥편, 한자 사전에서 부수를 검색해서 획으로 해서 그 한자의 뜻가음을 찾아봤었죠. 어쨌든 공통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수에서 한자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부수를 알면 그 한자의 뜻을 유추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부수를 중심으로 한자를 외워야 좀 응용해서 이 부수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의미 나오겠지? 이렇게 유추해서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수를 모르면 그냥 무작정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수를 우리가 알아야 한자를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래서 부수가 한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 돼요. 자, 그럼 2번에 보면 부수가 놓이는 위치와 명칭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위치와 명칭. 부수는 한자에 항상 속해요. 그래서 근데 그 속하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일단 변, 방, 머리 두, 발 혹은 밑, 또는 받침, 몸, 재부수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변부터 볼게요. 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수에 변이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변이라는 부수가 한자에서 예를 들면 한자가 이렇게 네모나다라는 가정하에 변이라는 거는 한자의 왼쪽 부분에 올 때 변이라는 명칭이 붙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여기 왼쪽에다가 쳐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수는 변이라는 부수는 한자의 왼쪽에 위치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왼쪽. 근데 요 밑에 선생님이 예시한 자들을 좀 써놨죠. 요거들이 다 부수예요. 얘네들은 다 왼쪽에 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혼자는 못 쓰이고요. 다른 한자랑 합쳐져서 쓰여요. 보면은 다 길쭉길쭉하죠. 이렇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자에서 왼쪽 부분에 오니까 당연히 길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자, 요 부수는 뭐냐면요. 이거 봤잖아요. 그쵸? 사람인이죠. 사람인을 왼쪽에다가 쓰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사람인변이라고 하거나 그냥 인변이라고 불러요. 사람인변 혹은 그냥 인변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인이니까. 그리고 왼쪽에 오니까 변이라는 명칭이 붙죠. 그 다음 옆에 보면 얘는 사람인이 2개 합쳐진 거죠. 한마디로 요게 2개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변에다가 두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인변. 사람인변인데 왼쪽에 오니까 변인데 2개니까 두인변이라고 한다. 그 다음 자, 요것도 우리 봤어요. 작을소랑 비슷한데 작을소 아니라 그랬죠? 한자에서 이렇게 왼쪽에 놓일 때는 이 마음심자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심변이라고 하거나 심방변이라고 해요. 마음심변이라고도 해요. 마음심변 같은 말이에요. 왼쪽에 오니까 변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모양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배웠잖아요. 손수죠. 손수가 이렇게 왼쪽에 올 때는 이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명칭이 제방변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손수변이라고도 해요. 손수인데 왼쪽에 오니까 변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다음 밑에 줄 계속 변을 보고 있어요. 자, 얘는 개견자죠. 개견자를 왼쪽에 쓰면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어요. 아까 제방변이랑 좀 다르죠. 제방변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곱고요.
얘는 이렇게 좀 굽었죠. 그리고 얘는 여기 안 통과했죠. 근데 제방변은 통과했죠. 그래서 요거는 제방변이랑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게 제방변이고 요거는 개견변. 근데 개사슴록변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좀 이상하냐면 이 개사슴록변이 들어가면 개, 사슴 이런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발 짐승과 관련된 의미가 좀 많이 나와서 개사슴록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변 왼쪽에 온다. 그 다음 한자는 많이 봤어요. 땡땡땡 이렇게 많이 그렸죠. 물수. 물수가 왼쪽에 오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흔히 물수변이라고도 하고 삼수변이라고도 해요. 3이 붙은 이유는 점점점 3획이죠. 그래서 삼수라고 하는 거예요. 삼수변, 물수변 같은 말이다. 자, 다음 오드이변 볼게요. 자, 얘가 옷 의자예요. 옷 의자를 왼쪽에 쓰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래서 오드이변이라고 명칭이 변이 붙는 거죠. 다음 얘도 좀 많이 쓰이는데요. 원래는 이게 언덕 부자예요. 언덕. 그러니까 흙으로 쌓아놓은 또는 뭐 돌로 쌓아놓은 그런 언덕의 모습인데요. 얘를 왼쪽에 쓰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좌부변. 왼쪽에 오니까 좌가 붙은 거고요. 그리고 변은 왼쪽에 오니까. 그래서 얘는 왼쪽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수가. 그럴 때는 오른쪽에 올 때는 우부 방이라고 하는데 이 방은 오른쪽에 올 때 방이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왼쪽에 오는 부수를 변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다음 방. 방이라는 거는 또 밑줄을 쳐봅시다. 오른쪽에 부수가 올 때 붙이는 명칭이에요. 아까 변은 왼쪽이었죠? 방은 오른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한자가 네모날 때 방은 이쪽에, 아이고 색깔을 다르게 표시할게요. 이쪽에 오는 걸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은 사실 종류가 변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부수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칼날인 하면서 배웠죠. 이거 칼도죠. 칼도를 오른쪽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 올 때. 그래서 칼도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명칭을 칼도방 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선칼도방이라고 선이 붙었죠. 칼도를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해서 선칼도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도방 해도 되고 선칼도방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사실 좀 설명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있으니까 보면요. 병부절방이라고 돼 있죠. 부절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몸에 차고 다니는 패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얘네도 다 오른쪽에 오는 애들이라서 그냥 방이라고 붙인다. 얘도 오른쪽에 오는 애들이라서 요거 거의 같은 거거든요. 방이라고 붙인다. 그래서 얘네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아까 요거 얘랑 같이 묶어서 보면 참 좋아요. 아까 얘는 왼쪽에 올 때 좌부변이라고 했죠. 근데 얘가 오른쪽에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부방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얘는 언덕이었고 얘는 고을, 마을을 의미하는 부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왼쪽은 변, 오른쪽은 방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머리두. 당연히 부수의 위치가 머리에 오는 거겠죠. 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밑줄 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위에 오는 부수들을 좀 보면 자, 여기 돼지해 머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 와요. 그러니까 한자가 밑에 있겠죠. 얘도 얘랑 같이 보면 좋은데요. 우리 간머리는 봤잖아요. 집의 지붕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집과 관련된 의미 나온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게 간머리인데요. 집면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 점이 빠져요. 그래서 민자다라고 해서 민간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덮을며, 덮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얘는 민간머리 혹은 덮을며 요거 점 있는 건 간머리 혹은 집면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둘 다 위에 오니까 머리라는 명칭이 붙었죠. 다음 대중머리. 원래 대나무주 요렇게 써요. 근데 대중머리로 쓸 때는 모양이 요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밑에 한자가 뭐가 써지겠죠. 그래서 대중머리라고 한다. 그래서 머리 부수를 봤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 한자에서 윗부분에 오는 게 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발밑. 당연히 한자에서 밑부분에 오겠죠. 여기 오는 거를 발이나 혹은 밑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아래에 밑줄을 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아래에 오는 모양이에요. 약간 넓죠? 밑에 받쳐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음심이니까 밑에 올 때는 마음심 발이라고 명칭 붙여주고요. 얘는 불화자가 밑에 쓰이면 점 4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연화발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냥 불화발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릇명발, 얘는 그릇의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오니까 발. 그 다음에 이거 사람인인데 사람인을 밑에다 쓰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진 사람인 발. 사람인 발이라고 해도 되고요. 밑에 온 애들은 발 혹은 밑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발이나 밑이라는 명칭. 자, 다음 5번. 엄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엄이 뭐냐면 아까는 한쪽 면만 해당되는데 얘는 두 쪽 면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위와 왼쪽이 부수인 경우를 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봤잖아요. 위에 부분. 그래서 엄은 위에랑 왼쪽 2개 다 동시에 위치할 때 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예시 한자 보면 봐봐요. 위랑 왼쪽을 가렸죠. 얘도 위랑 왼쪽을 가렸죠. 그래서 엄이라는 말이 다 붙었죠. 엄.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도 꼭다리가 있으니까 그냥 어모가 되고 얘는 꼭다리가 빠져서 민자가 됐죠. 그래서 민어모라는 명칭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도 다 여기 안에 한자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뭐 주검시 여기는 어모는 붙진 않았지만 이런 걸 그냥 엄이라고 하면 위랑 왼쪽을 가린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받침. 받침은 당연히 일단 밑에는 오겠죠. 근데 요거 밑에만 오는 건 발이나 밑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왼쪽도 해당이 돼요. 왼쪽과 아래를 가리는 부수가 바로 받침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자가 오겠죠. 얘도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여기에 한자가 오겠고 얘는 지금 원래 더 길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자가 오죠. 그래서 왼쪽과 아래를 받치는 애들을 받침이라고 한다. 얘도 민책받침, 책받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민자 모양이라서 민책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몸. 몸은 뭐냐면 바깥쪽 전체를 가릴 때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요. 큰 입구 몸이라고 돼 있죠. 얘는 입구랑 달라요. 큰 입구 몸은 말 그대로 큰 거고요. 입구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큰 입구 몸은 에워싸는 거를 의미를 하죠. 예를 들면 나라국 같은 애들. 이렇게 전체 다 가린 애들은 큰 입구 몸, 바깥쪽이 부수죠. 그리고 이렇게 사면을 가리기도 하지만 한쪽이 트여 있어도 돼요. 얘는 오른쪽이 트여 있고 얘는 밑에가 트여 있죠. 그래서 3면 이상을 가리면 그냥 몸이라고도 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 제부수. 제부수는 지금 내가 네모인데 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놨죠. 이게 뭐냐면 방금 이 1번부터 7번까지는 다른 한자랑 같이 쓰여야 돼요. 즉 단독으로 못 쓰이는 부수거든요. 근데 제부수는 이 부수 자체가 혼자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한자랑 같이 안 쓰여도 단독으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자기 자체가 부수가 되고 완벽한 한자가 되는 걸 제부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글자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상형자나 지사자가 제부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사람 인변은 다른 한자랑 같이 쓰일 때 모양 바뀐다 그랬죠. 근데 그냥 사람 인으로 쓰이면 얘는 혼자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상형지사자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제부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쓰일 수 있는 완벽한 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수 위치에 따라서 명칭을 다 봤어요. 왼쪽에 오면 편, 오른쪽은 방, 위에 오면 머리나 두, 아래 오면 발이나 밑, 위나 왼쪽을 가리면 엄, 왼쪽과 아래를 가리면 받침, 바깥쪽 3면 혹은 4면을 가리면 몸, 그리고 그냥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부수를 제부수라고 한다. 자, 이제 우리 부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지금 프린트 보면 여기 밑에 표가 보이죠? 그래서 다양한 부수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부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건 부수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 칸을 채워볼 건데요. 이건 잠깐 이따가 설명하고 또 뒷면까지 보면 쭉 다양한 부수들이 있어요. 여기 7부까지. 근데 사실 부수는 더 많아요. 훨씬 100 몇 개 정도가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많이 쓰이는
부수만을 몇 가지 갖고 온 것 뿐이에요. 어쨌든 부수의 뜻을 알면 이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수의 의미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온 부수 한자는 요게 부수 모양이에요. 이거 봤죠? 사람 인편이라고 했었죠. 왼쪽에 오니까 사람 인편이라고 했고 이 한자의 원래 모양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사람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은 사람인편 이렇게 명칭을 선생님이 정해놨고요. 선생님이 정한 건 아니고 원래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수가 갖는 뜻을 유추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활동이 이게 1번 활동이에요. 1번 활동. 이걸 한 다음에 요거 부수가 갖는 뜻을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한자 사전을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부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부수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이고 왜 이러냐?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사람 인변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 모양 뜨죠? 그럼 이 사람 인변을 검색해봐요. 그러면 사람인이라고 뜨죠? 이 한자는 원래 사람 인자다. 그리고 부수가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부수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 부수에 있는 내용. 부수 더보기를 눌러보면 사람인변, 부수를 갖는 한자들이 쭉 나와요. 얘네들은 다 완벽한 한자거든요. 그럼 사람인변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 뭐 어지린, 원수구, 열사람십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많이 나와요. 획수가 적은 것부터 나오거든요. 뭐 신선선.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어도 사람인변 들어가면 당연히 사람과 관련된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부수가 갖는 뜻의 사람이라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예시 한자는 이 사람과 관련된 뜻을 지닌 걸로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다 뭐 찾지 말고 사람인변 들어갔다고 아무거나 찾지 말고 사람과 관련되는 거. 예를 들면 쉴휴자. 사람이 나무에게 돼서 쉰다니까 쉴휴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맛백자는 뭐냐면 맞이 첫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이니까 사람인변 들어갔고 믿으신 같은 경우도 사람인변. 사람이 말을 할 때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 신선선은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 나온 거죠. 선생님은 4가지나 썼는데 여러분은 한 2개 정도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수랑 최대한 관련 있는 한자를 골라서 찾아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보면 또 찾아봅시다. 그려볼게요. 그려서 찾는 게 더 좋아요. 선칼도 방으로 한번 찾아볼 건데 내가 잘 못 그렸나 보네요. 다시 찾아볼까? 떴네요. 자, 이렇게 하면 칼도라고 벌써 뜨죠. 그리고 여기 부수라고 써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벨예, 세길칼 요것만 봐도 당연히 칼과 관련된 게 딱 느낌이 빡 오죠. 그래서 적으면 돼요. 이렇게 2개 찾으라고 했으니까 벨예 그 다음에 세길간. 잠깐 이거 좀 치울게요. 세길간. 이렇게 2개 정도만. 그럼 당연히 칼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나오겠어요? 칼도 들어가면 칼. 뭐 자르다. 뭐 베다. 뭐 이런 의미가 당연히 나오겠죠. 칼과 관련된 의미. 그럼 나머지도 여러분 아마 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사람이는 거의 돼 있고요. 이제 여기부터 하면 되겠죠. 칼도부터 여기 맨 앞에 있는 밑에 있는 손수, 제방변까지. 이 한자의 명칭이 제방변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손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네이버 한자 사전 이용해서 이 부수의 뜻을 유추해 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한자를 2개 이상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 자, 그럼 다 찾아봤죠?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아까 위에는 했으니까 밑에부터 해보면요. 입구. 얘는 입의 모양을 본뜬 거잖아요. 당연히 입과 관련된 의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 뭐 먹는다, 혹은 뭐 말한다, 이런 의미랑 관련된 뜻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구자를 검색을 하면 다양한 한자가 나오지만 주로 이제 이 부수가 갖는 의미와 연관지어서 한자를 좀 찾아보면요. 선생님은 뭘 찾았냐면 토할 토, 토하다. 옆에 흑토자 보이죠? 거기서 음이 나왔겠죠? 입으로 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옳은 우도 찾았어요. 옳은 우는 왜 입구랑 관련이 되냐면요. 옳은 우는 원래 한자 이게 입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입에다가 가져가는 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죠.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입에 가져가는 손,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나왔던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갔다. 자, 다음 또 하나만 더 찾아보면 우리 알고 있는 한자.
이거 이름명이죠. 얘는 왜 입구자가 들어갔었죠? 위에 있는 게 저녁석이었잖아요. 저녁에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입으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찾았다. 그래서 입과 관련된 의미, 말한다라는 의미가 나온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큰 입구 몸. 큰 입구 몸은 입구보다 크죠. 얘는 요 안에 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야 되는 거고, 얘 뭐 찾아봤으면 알겠지만 얘가 뭐 애워싸다, 둘러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둘러싸다. 이런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소 관련된 뜻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장소라는 거는 이렇게 둘러싸서 경계가 있잖아요. 한정되는 거죠, 공간이. 그래서 둘러싸다, 장소 이런 의미가 나오고요. 대표적인 한자로는 선생님은 나라국, 그리고 동산원, 그리고 가두수. 이거 획수 선생님이 좀 잘못 썼는데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바깥에 써주고 요거 안에 쓰고 닫아줘야 되죠. 이거 사람이 갇혀있는 거죠. 그래서 갇히다. 동산도 어떤 장소죠.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동산이라는 한정된 지역. 그래서 둘러싸다, 장소라는 의미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자여는 당연히 여자라는 의미 나오겠고요. 여자애는 뭐 딸도 있고 엄마도 있고 뭐 이모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되게 강했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일단 뭐 여자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게 누이 매자예요. 자매할 때 매.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배웠죠. 조을, 호. 엄마라는 의미로 지녔었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의미 뭐 있냐면 이거는 간사할 간자예요. 간사하다. 참 너 간사하다 할 때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여자라는 의미, 뒤에 있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자, 그 다음 아들자, 요거 삼획으로 쓰죠. 아들자는 자식과 관련된 의미가 나올 거예요. 꼭 남자 자식만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들어간 단어 우리 배웠던 걸로 보면 효도, 효.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 요 글자 뭐냐면 손자, 손자예요. 손자, 손. 자식의 자식. 자식과 관련된 의미 나왔죠. 마지막 이거는 그래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배울 학. 학교 안에 자식, 즉 여러분 학생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식을 의미한다. 자, 다음 간머리는 집의 지붕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집이나 장소 관련된 의미가 나와요. 지붕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한자가 집가자가 있죠. 집가. 그리고 우리 배웠던 거 편안할 안자죠. 지붕 안에 엄마가 있는 거죠. 집 안에. 그래서 편안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뭐 또 하나만 더 보면 집 우자예요. 집 우. 우주할 때도 우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과 관련된 의미가 나온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거 집 엄자는 엄은 위랑 왼쪽을 가린다 그래서 엄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쓰는데 얘도 집이나 장소 관련된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만 찾아보면 얘가 뭐냐면 넓을 광자예요. 그래서 넓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야, 넓은 들판이죠. 그리고 우리 가게를 무슨 점 무슨 점 하잖아요. 문구점 이렇게. 그때 이게 가게 점자예요. 가게 점. 얘도 장소죠. 집. 그런 의미죠. 또 하나만 더 찾아보면 얘는 창고, 창고도 집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나온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수. 이거 흔히 제방변 혹은 손수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당연히 손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나올 거예요. 손으로 뭐 해요? 뭐 주워 먹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과 관련된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손 숫자가 2개예요. 왼쪽 오른쪽. 얘가 절 배자예요. 양손 모아서 절하죠. 그래서 손과 관련된 의미 나오겠고요. 또 밑에 손수가 들어갔죠. 이럴 때는 얘가 뭐냐면 주먹 권자예요. 손을 말아놓은 모양인데 손과 관련된 의미 나오고요. 이거는 치다. 칠 타자예요. 때린다라는 의미. 그리고 얘는 도울 부자, 돕는다. 옆에서 부축해주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손과 관련된 의미가 나와요.
얘네는 다 손 모양 그대로죠. 요거 모양. 얘도 손 모양 그대로. 근데 얘는 왼쪽에 모양이 바뀌었죠? 요거는 이 모양이죠. 제방변 혹은 손수변이라고도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요런 한자들이 들어가면 요 한자 뜻 그대로가 나온다. 그래서 부수를 보고서 이 부수들을 보고서 한자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였어요.